자,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요. 현재 중국 지역에 남아있는 이 한국의 고대 문화유산은 무려 924개에 이른다고 합니다. 대부분 어떤 고분군과 산성, 이런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유산인데요. 이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이 한반도 역사의 지리적 범위가 크게 축소되면서 현재 중국의 영토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. 그럼 이 중국에는 고구려의 어떤 문화유산이 남아있을까요?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 이 주몽이 이끄는 부유족의 한 갈래가 지금의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에 건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구려는 건국 이후 이 기마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서 졸본, 그러니까 지금의 랴오닝성 환런 지역을 기반으로 중국 대륙의 한족과 투쟁하며 이 강성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. 한반도 북부와 이 만주의 남부를 중심으로 전성기에는 한반도 중부 그리고 남부에 이르는 곳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. 당시 삼국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이며 이 왕조의 존속 기간을 봐도 992년을 존속한 신라 다음으로 긴 기간인 704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가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. 특히 한국 역사에서 이 한반도 중남부와 그리고 남만주에 동시 진출했던 유일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중국의 강력한 공세에 응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 이 고구려는 넓은 만주 지역에서 무려 700년 동안 통합된 고대 국가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존재했거나 새로 등장한 나라와 이 왕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. 이처럼 고구려는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했던 왕조였는데요. 고구려가 존속했던 기간 중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이 광개토대왕과 그리고 장수왕이 통치했던 4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. 이 시기 고구려는 강력하고 또 안정적인 통치를 바탕으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였는데요. 이때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 전역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동, 북쪽으로는 이 송화강 유역과 남쪽으로는 한강을 포함해서 이 중부지방까지 이 넓은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영토가 한강 이남, 그 중부지방까지 확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현재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. 이 5세기 장수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석비로 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. 특히 이 5세기 고구려의 남쪽 진출과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데요. 이와 같은 역사적 가치로 인해서 1979년 발견된 이 충주 고구려비는 단 2년 만에 국보로 승격될 수 있었습니다. 자, 우선 이 충주 고구려비는 어떤 비석인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잘 보셨나요? 그리고 이 충주 고구려비와 함께 이 강성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현재 중국 지린성 그 지안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입니다. 아마 이 광개토 대왕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자, 이 광개토 대왕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광개토 대왕은 1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20년 정도 제위에 올랐던 왕인데요. 광개토라는 이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선 광개토 대왕은 대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크게 개척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. 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물론 영토 확장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문화가 질적으로 성숙하면서 이 고구려 문화의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광개토 대왕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, 이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이 장수왕이 414년 9월 29일 이 부왕인 광개토 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광개토 대왕비입니다. 하지만 이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19세기 말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. 우선 우리의 영토가 이 압록강 이남으로 축소되어서 물리적인 접근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발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만, 여기에 17세기가 되면 청나라 조정이 이 만주 지역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봉금 조치를 단행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다만 비석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 기록들에는 이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. 이 동국여지 승람이라든가 고려사, 용비어천가, 태조실록 이런 조선시대에 간행된 여러 문헌들에 이 비석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, 또 이를 통해 광개토 대왕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9세기 말이 되면 이 청나라의 봉금제도가 해제되는데요. 1880년을 전후해서 지금의 지린성 환런현에서 이 고구려 멸망 이후 1500년 만에 광개토 대왕비가 다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. 이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의 기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광개토 대왕비는 우선 그 크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. 높이가 무려 6.39m인데요. 네 면에 총 1775자의 글자가 예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. 저도 2016년 이 지안을 방문해서 직접 비석을 보았는데요. 비석 앞에 섰을 때 그 크기가 주는 위압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? 자, 비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늘의 아들, 그러니까 곧 천자죠. 이 하늘의 아들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하였다는 과정과 신화, 그리고 왕위계승과 광개토 대왕의 행적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광개토 대왕이 추진했던 대외 정복 활동으로 이 비려라고 불리는 주변의 유목민 집단과 그리고 백제를 정벌한 내용과 함께 이 신라를 왜구로부터 구하고 이 왜구를 물리친 내용, 또 동부여를 정벌한 내용 등 이 정복 활동에 관한 기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특히 두 번째 부분은 광개토 대왕 시기 이 고구려의 대외 확장에 관해 구체적인 연대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고 또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이 광개토 대왕 릉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. 뭐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그리고 다른 민족, 즉 외나, 거란, 후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벌 정책을 취했지만 백제나 신라, 동부여 같은 민족에 대해서는 은덕을 베풀고 매우 포용적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